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몽성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에이스아빠 손철입니다. 표대표입니다. 예.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변액보험 얘기를 했었고요. 또 셀맨들이 또 이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면서 고민되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가 또 종신보험이야. 이게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신보험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뭐 관련돼서 어떤 보험회사들을 판매가 좀 많이 급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FRS가 있어요. 회계 기준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2015년도 말에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도 이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따르자 그거 이제 IFRS 17이라는 체제로 변화를 이제 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보험사들이 의미 있는 영업 방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충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IFRS.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부채를 현재는 이제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이제 시가 평가를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2021년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IFRS 이제 17로 이제 바뀌게 되면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이제 시가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공시이율형 연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금리 역마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급해야 될 어떤 그런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제 부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탈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보장성 보험 판매고 하나가 이제 변액 보험 판매 이런 식으로 좀 잡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부채와 자산이 이제 시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 위주로 회계가 바뀐다는 거죠. 즉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손해보험사는 이제 유병자라든지 이제 간편심사보험 이게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루는 종신보험은 이 보장성 보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찌 말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똘똘한 놈, 효자 상품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업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얘기 들으니까 전체 그 보험사들 연초 발표에서 종신보험이나 이런 보장성에 이제 약간의 저축 기능이 포함돼서 보험료가 높은 이런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그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에서 이제 그 고객에게 맞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한 거를 이제 밀어내기식 판매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도 비슷한 행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매출에서 보장성 보험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보면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 보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외형을 평가하는데 저축성과 보장성 비용은 거의 별 차이 안 나요. 거의 반반 정도 수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계약 중에서 이 보장성 보험이 차지하는 신계약에 대한 가치가 약 90%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저축성이나 보장성이나 비율은 동일한데 회사의 신계약 가치가 약 90%를 차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가 드라이브를 안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불합리한 불안전 판매가 생기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보험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비중 영업 드라이브 전략을 쓰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종신보험이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포화가 됐죠. 맞죠? 거의 이제 집집마다 하는 식은 이제 뭐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과거에 보장성- 그랬죠. 뭐 종신보험이 처음 유행했던 건 아니니까 다양하게들 많이들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한동안 이 부분은 포하다라고 해서 저축성 보험 쪽에 뭐 변액 상품을 포함해서 그런 쪽에 많은 드라이브들을 걸었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겠죠. 왜냐면 종신보험 다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걸 깨거나 아니면 새로운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축이나 투자 컨셉으로서 판매가 되는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업계에서 얘기하는 뭐 저해지형, 그 다음에 체증형, 그 다음에 달러형 등이 이런 저축이라든지 투자 컨셉으로 좀 둔갑이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능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 기능을 저축이나 투자 컨셉으로 세일즈에 활용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정말 이런 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험사의 니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분들의 니즈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제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낮아져 가지고요. 예전처럼 동일한 액수를 제한해서 고객분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커미션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한 금액을 종신보험으로 판매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높은 커미션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량한 FC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객의 이익에 따라서 상품도 제한을 하고 판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FC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보장도 되지만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제한해가지고 사실상 그렇지가 않은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따른 좀 과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축 투자 컨셉으로 보장성 보험을 이제 둔갑시키는 경우를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시간 잠시 얘기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이율이 연금보험보다 뭐 최저 보증보다 높아서 연금 기능이 좋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저해지의 최저형으로 가입하면 그리고 중요한 건 추가로 납입을 하면 일정 기간 연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구간이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짧은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시뮬레이션하는 조건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유리한 구간 팩트 하나만 가지고 이걸 저축 투자 그리고 연금보다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종신보험의 본질은 아시잖아요. 저축용이 아니라 사망 보장이 본질입니다. 근데 이걸 저축 투자용을 활용하려면 얘를 깨야 돼요. 깨면서 예적금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깬다는 건 뭐냐면 해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 본질의 목적을 본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럼 차라리 정기보험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보장보험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망보장도 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축 투자 컨셉으로서 많은 분들이 속된 말로 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종신보험에 대해서 정리한 어떤 얘기에 대해서 공감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1억 종신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보험 자체가 그때 기준으로 뭐 한 104세 정도 되면 보험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종신인데 왜 끝나냐? 아니 그때 1억 드리고 끝난다라는 거야. 그 이상 사셔도. 그러니까 계산 로직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돌아가셔도 1억을 드리고, 그건 순수 보장성의 개념이겠죠. 그 후엔 납입하신 적립금이 쭉 쌓여서 1억이 되게끔 만들어진 상품, 그리고 나서 그 보험료가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제 편법이나 기술들을 쓰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체증형이든 뭐 요때 좀 더 많이 돌려드리건, 뭐 그게 노후 활동기에 도움이 되시건, 뭐 이런 여러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그걸 팔 수 있는 100가지 이유를 거기에 포함해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면 그 내용들을 들으면 동의 가시는 부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 필요성에 적절하게 맞느냐라는 걸 좀 따져보셔야 되죠. 대표적인 예로 그 종신보험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사망하실 때 1억 나오게 준비하셨네요 라는 말보다
이거 연금도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금융 기본자다라고 하면 그때 받아야 될 예시표 상의 그 연금이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돈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스스로 따져보셔야죠. 그냥 거기서 나와 있는 돈의 크기만 보고 좋을까? 20년 후에 물가 가치 상승된 거 감안하면 그렇게 큰 돈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 문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피해갈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제안하시는 분한테 다 이렇게 좋은 거냐, 이렇게 좋은 걸 제안해줘서 되게 고맙다. 이걸 통해서 너한테 발생되는 수익은 얼마냐, 소득은 얼마냐라는 거 물어보시는 거 저는 아주 쉽게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자산가들은 이제 절세 차원 그리고 상속세 납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 셀러리맨들한테는 가다한 비용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견해이고요. 이제 종신보험으로 이제 환급금을 늘려서 저축 투자하는 것은 본질이 어긋납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고 상환보장이 본질입니다. 저축 투자를 같은 컨셉으로서 둔갑시키는 행위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축과 보장을 분리시켜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소비자한테는 유리하다라고 마무리 짓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